김효수입니다. 여러분, 36개 인생과 경영의 비책, 간결하지만 메시지 전달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대단히 깊고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은 혼전계의 세 번째이자 36개 전체에서는 21번째에 해당되는 금선탈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선탈각은 말 그대로 금매미가 껍질을 벗는다라는 뜻이죠. 서유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되면은 원래 그 유충이었던 벌레였던 매미가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선탈각은 성공만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상대를 당황시키거나 상대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리 눈치채게 되면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계책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탈각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삼국지의 제갈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의 6차 북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갈량은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충지인 삼서성 쪽의 북쪽 지역에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중이라든지 이런 곳을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5차례 북벌이 다 실패하고 6차 북벌에서 제갈량이 결국은 과로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적진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큰 공격을 당하고 큰 낭패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갈량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자기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강유에게 철수 작전을 면밀히 알려주고 특히 자기 자신의 모습하고 똑같은 목상을 제작하게 합니다. 나무로 자기 모습처럼 만들어서 수레에 타고 여전히 군을 지휘하는 것처럼 그리고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위나라의 장수는 사마이였는데요. 사마이가 이런 제갈량의 모습을 보고는 군대를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강유는 주력 부대만 빼돌려 가지고 신속하게 다시 총나라로 후퇴하게 되는 그런 금선탈각의 계책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나온 유명한 얘기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경영 사례에서 유명한 사례, 홍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가장 유명한 기업가 하면은 리자청을 듭니다. 한자로는 이가성이라고 합니다. 홍콩 업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인물이고 또 현재 대륙에서도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리자청에 대한 자서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자청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요. 담 한 기퉁이를 파고 드는 명수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담 한 기퉁이를 파고 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담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업 전략을 이 사람이 경영 전략을 세웠던 사람인데요. 담 한 기퉁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자청이 구사했던 또 이자청이 준비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홍콩이라고 하는 시장 전체와 그다음에 홍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장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바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리자청이 홍콩의 요지인 구룡창에 대한 창고입니다. 물류 창고인데 영국 이화 양행의 지분이 원래 대지주였는데요. 사실은 대지주 하면은 상당히 그 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자청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보고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이화 양행의 지분이 20%를 넘지 못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홍콩의 요지인 땅덩어리 가장 좋은 요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몇 년째 지지부진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구룡창 주가를 분산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리자청이. 그 결과 18%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화 양행에서는 도대체 누군가 하고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화 양행에게 맞설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 리자청이 자 그러면은 이화 양행에 맞설 만한 대리인은 누굴까라고 물색한 끝에 포옥강이라고 하는 이 선박왕을 찾아냅니다. 그 선박왕 포옥강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20억 달러 가치가 있는 구룡창 땅을 얻어내는
협상을 전격적으로 성사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자청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화양행이라고 하는 창고, 물류 창고가 아니라 이화양행이 위치해 있던 그 구룡이라고 하는 부동산 지역, 가장 중요한 땅이 위치가 제일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룡창이 위치한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구룡창의 지분을 사들이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죠. 홍콩의 가장 요지를 리자청이 차지함으로써 리자청의 경영과 리자청이 홍콩에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성공한 기업으로 굴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금선 탈각은요, 가상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 안에 진짜 금매미가 들어있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갈 거라는 것을 상대가 미리 눈치채게 되면 이거는 뭐 실패하죠. 그만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날개를 달기 전까지는 절대 잡혀서는 안 됩니다. 역시 이 계책,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보 분석이 핵심이다. 여기에 과감한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물러서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상대가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매미는요, 껍질을 벗고 날아가기 전까지는 쉽게 잡히죠. 하지만 껍질을 벗고 두 날개가 생기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누구든지 늘 하던 방식대로 노력한다면 상대적으로 곤란에 처하기 쉽습니다. 왜? 패턴을 읽히니까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면 더 넓은 길과 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금선 탈각은 대단히 수준 높은 계책이자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